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스토 38회차 복귀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8회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월이 됐죠. 2월이 됐고 2등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2등 한 명이 나오면서 세전으로 3억 한 5천 정도를 가져갔고요. 4등도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면서 세전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서 좀 이번 회차가 이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프로토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프로토도 일단은 승무패 쪽에서는 지금 이변이 좀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좀 이변을 가져가서 예측이 맞았던 경기들도 있지만 틀렸던 경기들도 좀 많았습니다. 이번 주 다시 또 준비를 좀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가 보시면은 일단은 뭐 브라이튼 경기는 다 맞췄었고 뭐 글라드바흐 뭐 언더 뭐 이런 부분들은 맞췄지만 뭐 레버쿠젠 사실 이 경기는 오버로 봤는데 완전히 틀려서 예측에 실패를 했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가르트의 이변을 좀 봤었기 때문에 세 개 다 적중을 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핸디캡 승리 이변을 좀 봤었던 경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중이 됐고 일단 오버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도 좀 언더가 나왔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아르미니 켈린 경기도 사실 이 경기는 켈린이 좀 유리한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적중 실패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세 경기 중에서 한 경기 맞은 경기도 있고 세 경기 다 맞춘 경기도 있고 아예 완전히 예측에 실패했었던 경기들도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K리그는 토토 경기에 들어오지 않았어서 원래 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주가 분데스리가가 다시 빠지고 K리그와 EPL 조합이기 때문에 K리그도 한번 감을 익힐 겸 이렇게 도전을 했었고요. 1번 경기는 뭐 성남이 뭐 퇴장당하면서 인천이 좀 손쉽게 좀 승리를 가져갔었고 6대 0이라는 스코어 자체가 인천이 하니까 뭔가 좀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놀라웠었고 일단 이변을 좀 봤었던 경기였었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요. 부산 대 강원 경기는 좀 오버로 생각을 했는데 오버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산의 패배와 강원이 한 골 넣으면 이 경기는 좀 다득점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패 쪽을 봤었고 적중했습니다. 상주 경기는 모두 다 적중을 했고요. 이 경기는 사실 뭐 일단 상주와 전북이 만나면 조금 오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문선민이나 권경원을 아예 결장을 시켰어요. 이 펩태양 감독이 아무래도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전북 현대와 지금 울산 현대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주의 권경원과 문선민 선수를 결장을 시키면서 좀 그런 인터뷰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4번 경기는 대구 대 울산 일단은 오버가 적중이 됐습니다. 오버가 적중이 됐고요. 포항 대 강주 경기도 일단 오버로 가면서 적중이 됐는데 일단은 정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광주는 조금 아쉬웠어요. 두 명이 퇴장당했었기 때문에 펠리페와 홍준호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뭐 광주가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 흘러갔고요. 셰필드와 리즈는 아예 예측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고 셰필드를 봤었기 때문에 적중에 실패를 했고 토트넘 경기는 다 적중이 됐습니다. 무승부를 좀 봤었던 경기였고 물론 이 핸드볼 판정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중이 됐습니다. 이 경기는 좀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린 뉴캐슬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언더로 봤었고 적중을 했었고요. 프라이부르크와 볼프스 경기 적중에 완전히 실패를 했고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경기 승무패에서 적중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오버를 조금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 선택에 의해서 조금 이번 회차에서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승무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또 2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화이팅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영상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뭐 맨유가 좀 고전을 했었죠. 2대1로 이기고 있던
2대1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이 되면서 사실 그 경기 끝났다라고 봤었어요.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흘러갔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무페이 선수의 좀 바보 같은 파울이죠. 그 상황에서 굳이 손을 좀 들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팔이 조금 낮았다면 페널티킥을 불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팔이 너무 높았어가지고 그거는 페널티킥이 맞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을 갔었고 적중을 했지만, 맨유 경기 일단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거의 그냥 두드러 맞았었는데, 일단 근데 또 맨유가 상대팀이 토트넘인데,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또 부상이죠. 햄스트링. 그래서 일단은 그 경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글라드바흐 대 이제 베를린의 경기였고요. 사실 저는 글라드바흐와 도르트문트 둘 중 한 경기는 조금 부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 경기력으로 봤었을 때는 글라드바흐는 정배가 나올 확률이 있고, 도르트문트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 글라드바흐를 무승부로, 단통 승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독식픽에서는 좀 제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꼬아서 생각을 해서 글라드바흐를 이제 이변을 보고 도르트문트를 정배로 봤지만, 뭐 글라드바흐는 일단은 독식픽에서는 적중이 됐습니다. 3번 경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뭐 제가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지웠죠. 처음에는 승패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다가 뭔가 너무 무승부가 안 보이는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때 뜬금없이 무승부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최종픽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갔었고, 최종픽은 적중을 했지만 이 경기에서는 이 독식픽과 풀벳에서는 완전히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풀벳에서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승패로 갔었고, 일단 저는 조금 레버쿠젠이 좀 경기력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이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이프치히가 오히려 조금 막판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좀 무승부에 만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4번 경기는 일단은 뭐 대부분의 픽을 슈투트가르트로 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좀 이변을 봤었습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의 이런 빠른 템포나 역습을 본다면 마인츠의 이런 불안한 수비 상대로 득점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단 마인츠가 선제골을 넣었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역전하기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골을 퍼부으면서 적중이 됐습니다. 독식픽에서는 승패로 갔었는데, 일단 제 생각은 슈투트가르트가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투표율이나 대부분의 이제 생각들이 대부분 마인츠 쪽을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독식픽에서는 승패 쪽으로 갔어서 일단 뭐 어쨌든 둘 다 적중이 됐습니다. 5번 경기는 정말 좀 아쉬워요.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패로 갔었고, 초안에서는 제가 이 경기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가 좋지 않고 도르트문트의 이런 공격력을 본다면 그래도 무승부적까지는 이변을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이변이 나오면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게레이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좀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하키미 선수가 없지만 게레이로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하키미 선수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우크스부르크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했었을 때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좀 버거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키미까지 없다면, 또 게레이로 선수가 출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양측에 이 날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그런 경기였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력대로 좀 해외 축구 중에서는 가장 좀 안 나오는 리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팀들이 미넨도 뭐 졌지만 미넨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팀들이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좀 언더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변을 봤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폴더를 좀 아깝게 썼죠. 적중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6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거는 아예 그냥 아르미니 승을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픽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었고요. 켈른이 이런 그 안데르손 영입하고 나서 이런 제공권에 있어서는 아르미니가 수비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0대0 양상으로 흘러가길래 켈른이 극장골을 넣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르미니가 골을 넣으면서 적중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좀 완전히 예측에서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에버튼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제가 최종에서는 무승부 쪽을 봤지만 조금 에버튼이 이길 가능성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켰을 때 히샬리송이나 칼버트 루인 등 이런 제공권이 있다면 좀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풀베드에서는 패로 갔었고 독식픽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무패로 지웠었죠. 그래서 일단 적중이 됐습니다. 8번도 이제 아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예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전반전에 3대0 어쨌든 뭐 3점을 따라붙었던 그런 장면들은 좋았지만 티아고 실바도 뭐 컵대회에서도 그랬어요. 컵대회에서도 좀 실수하는 장면들이 물론 굉장히 빌드업이나 이런 과정에선 좋았지만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도 이제 실점을 하면서 두 번째 골을 먹히면서 거의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따라잡았습니다. 무승부까지. 그래서 투표율 1위였었는데 적중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9번은 제가 대부분의 픽을 무승부로 봤었고 샬케가 좀 브레멘에게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브레멘의 수비 역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풀벳에서는 이 경기 도저히 너무 좀 헷갈리는 경기여서 이런 투표율에서는 지우면 안 되는 경기지만 이 경기에서 지웠었고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적중에 실패를 했고요. 적중은 했지만 이 독식픽이나 이런 다른 픽들에서 무승부를 가면서 적중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벌리 대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종에서는 무승부 쪽을 경기력 쪽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풀백과 이 독식픽에서는 다 사우스햄튼 쪽으로 갔었죠. 그 이유가 일단 배당 자체가 좀 그렇게 승패 쪽으로 나눠지기도 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벌리의 제이 로드리게스가 나오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거 확인하고 나서는 바로 사우스햄튼으로 갔습니다. 이 경기는 벌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갔었고 적중을 했습니다. 11번은 제가 셰필드를 다 봤었죠. 경기력적으로는 물론 리즈가 우세하겠지만 셰필드가 잘 지켜내고 역습을 노린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셰필드 승을 대부분의 픽을 가져갔었는데 이 풀벳에서는 제가 셰필드를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투표율이나 구매율이나 리즈 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우는 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던 시선이 틀릴 수도 있어서 지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고 풀벳에선 적중을 했지만 독식픽에서는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12번 경기는 다 무승부를 바쳤어요. 이 경기는 좀 단통무도 조금 생각을 했다가 좀 너무 제 공유 드리는 입장에서 토트넘 승이 나오면 이건 너무 좀 죄송한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갔었고 적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는 마지막 그 페널티킥 장면이 좀 아쉬웠죠. 이거는 사실 뭐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팔 자체가 좀 많이 높았어요. 팔이 좀 높긴 했었는데 근데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뉴캐슬의 감독인데 그 감독이 이제 인터뷰로 점프하는데 누가 손을 안 드냐 이렇게 하면서 좀 심판을 약간 비난했습니다. 이 상대팀의 입장에서 무승부가 돼서 승점을 1점을 얻어서 기쁘긴 하지만 그런 장면을 페널티킥으로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면서 좀 2월에 거의 가까워진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대부분의 픽을 볼프스부르크로 갔었고 일단 프라이부르크 승은 개인적으로 안 봤고요. 무승부도 약간의 생각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한 상황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게 일단 배당 자체가 승패로 좀 나눠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 없이 그냥 울버햄튼으로 갔었는데
일단 뭐 도어티 대신에 세메도 선수가 이 바르셀로나에서 영입을 했더라고요. 울버햄튼이 도어티 이제 대체로. 뭐 어쨌든 지금 카스트로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인 상황에서 좀 수비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역습 한 방으로 이제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웨스트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었던 경기였었는데, 울버햄튼은 사실 울버햄튼이 잘하는 축구를 하려면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초반부터 이제 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었고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잘 준비를 해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잘 정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나 이런 역습에서의 이런 부족한 모습, 그리고 역습 한 방으로 이제 실점을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울버햄튼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그 역습을 또 노리면서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고, 이 경기도 예측이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백 같은 경우에 7경기,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6경기가 적중이 됐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거는 EPL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경기들을 좀 맞추긴 했었고, 웨스트 브로미치와 웨스트햄 이 두 팀 경기를 제외하고 그래도 EPL에서는 다 맞췄지만 분데스리가에서 결론적으로 5경기를 틀렸어요. 5경기를 틀리면서 좀 제가 봤던 경기력이 과연 맞았었나 이런 조금 의구심도 들 정도로 경기력대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번 회차는 또 2월 회차기 때문에 또 집중을 해서 다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 다시 또 열심히 준비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